요즘 남자들 진짜 이거 없으면 힘들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건 바로 제가 전에 올린 영상이 있는데 내용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약 80%의 남자들이 다운펌을 즐겨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거의 필수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. 다운펌의 원리는 다운펌의 장점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 다운펌 시 유의해야 할 점, 관리 방법과 다운펌의 주기, 다운펌을 할 때 기장을 짧게 해야 될지 길게 해야 할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해요. 우선 다운펌의 원리는 모발의 뿌리를 꺾어버리는 시술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다운펌이 잘 됐다는 가정하에 다운펌이 풀리는 일은 없고, 보통 다운펌이 풀렸거나 뜬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제 겉에 있는 모발이 꺾여 있는 상태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원래 가지고 있던 모발이 자라나는데, 그 모발은 원래 가지고 있던 모발이 자라나는 거라 다시 떠요. 다운펌 자체가 꺾인 부분이 풀리지는 않는데 이제 원래 머리가 자라면서 이렇게 떠 보이게 되는데요. 그래서 이걸 보통 풀렸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. 다운펌 시술의 장점은 첫 번째는 부하고 뜨는 머리 분들의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겁니다. 숱이 많고 모발이 너무 직몰아서 머리가 수직으로 자라시는 분들, 이런 분들은 얼굴이 작음에도 머리가 되게 커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. 그런 것들을 이제 다운펌으로써 형태감을 일정하게 잡아줘서 좀 더 예쁜 느낌, 전체적인 얼굴이 조금 더 작아 보여지게 만들어줍니다. 그리고 또 하나의 가장 큰 장점은,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, 보통 머리들이 안 뜨는 분들보단 동양인들은 뜨는 분들이 많아요. 그런 분들은 머리가 옆으로 수직으로 자라거나 아니면 자랄 때 이렇게 삐쭉빼쭉 옆으로 되게 튀어나오면서 자라는데, 처음 말씀드렸던 다운펌의 원리는 모발을 꺾는 시술이기 때문에 다운펌으로 꺾어 놓아서 머리가 옆으로 자라는 게 아니라 끝에를 꺾어놔서 꺾여있는 애들이 누워있고 이렇게 자라요. 이렇게 끝에는 밑으로 죽어있으니까 자랄 때 살짝 부해지기는 하지만 수직으로 자라는 게 아니라 꺾여있는 상태에서 살짝 부하게, 그래서 좀 더 정돈된 느낌으로 머리가 자라서 3주에서 4주 동안은 그런 큰 스트레스 없이 지낼 수 있어요. 모든 시술 중에 다운펌이 가장 가성비가 좋고 효과가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다운펌을 하고 나서 냄새 때문에 좀 힘든 경험도 있죠. 한 1주에서 2주 동안 머리 감을 때, 그리고 잠자기 전에 그 베개에 누워있을 때 그 향, 저도 예전에는 그것 때문에 조금 신경 쓰였는데 현재는 괜찮아요. 냄새에 익숙해진 게 아니라 냄새를 덜 나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거든요. 저는 다운펌 시술을 할 때 중화를 꼭 합니다. 보통은 다운펌을 하고 나서 바로 머리를 감으러 가죠. 다른 작업을 하지 않고. 왜냐하면 중화를 하지 않아도 결과가 나오는 시술이기 때문에 굳이 중화를 잘 하지 않아요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중화를 왜 하냐면 기본적으로 결과도 좀 더 좋고 유지력도 더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고, 그리고 결정적으로 냄새가 거의 안 나요. 옆뒤 같은 경우에는 중화해주면 냄새가 확실히 안 납니다. 저한테 해보신 분들은 아마 많이 느껴보셨을 거예요. 근데 이제 조금 두피가 예민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피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중화를 하게 되면 두피에서 조금 열감이 느껴지는데, 그 두피가 예민하신 분들한테는 조금 이제 빨개지거나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자주 가는 미용실이 있다면 담당 선생님께 다운펌 할 때 중화 한번 해달라고 해보세요. 결과도 괜찮고 냄새도 안 납니다. 그리고 다운펌 관리 방법 같은 경우에는 샴푸할 때 결대로 해라, 샴푸하고 나서 껍질하고서 말려라, 뭐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처리 뭐 하라고 말씀 안 드려요. 다운펌이 잘 됐다면 이런 샴푸나 그런 거에 모양이 변형되지 않아요. 다운펌 하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첫 샴푸예요. 미용실에서 받는 샴푸가 제일 중요해요. 다운펌을 아무리 잘 발라놨다고 하더라도 미용실에서 첫 샴푸가 잘못되면 꺾여버리는 수도 있고 벌어지기도 하고 이게 모세이기적처럼 길이 생길 수도 있어요. 미용실에서 결과가 잘 나왔다면 집에서 특별히 뭐 안 하셔도 괜찮아요. 그리고 다운펌의 주기도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, 이게 다운펌 주기가 사실 의학적으로나 생리학적으로 정해진 건 없어요. 두피학적 이론을 보자면 이 두피는 각화 과정이라고 있어요. 이제 겉에 있는 피부가 죽어서 각질이 형성돼서 그 각질이 다시 떨어져 나가고 이제 두피가 뭔가 원복되는 그런 주기, 보통 평균적인 각화 주기가 28일, 즉 4주예요. 그래서 만약 내가 두피가 좀 예민한 것 같고 다운펌이 좀 걱정이 된다, 4주 정도만 지켜주셔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거고요. 저 같은 경우에도 2주에서 3주에 한 번씩 다운펌을 하고, 제 고객님들도 빠른 분들은 2주에 한 번씩 꾸준히 하세요. 그런데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경우는 없었는데 두피에 따라 달라요. 다운펌이 문제가 아니라 두피가 문제인 거예요. 그런 댓글들을 많이 봤어요. 뭐 다운펌을 너무 자주 하면 안 된다, 두피 안 좋다,
뭐 틀린 말은 아닌데 다운펌이 두피에 데미지가 없는 건 아니에요. 두피의 질환일 가능성이 훨씬 커요. 두피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다운펌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, 무조건 다운펌을 한다고 해서 두피에 문제가 무조건 생기는 게 아니에요. 이게 순서가 바뀌었어요. 그런 분들은 이제 두피에 데미지를 입는 경우가 다운펌 뿐만이 아니고 음주, 흡연, 그리고 열, 자외선, 유전 이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데, 그 말은 즉 다운펌만이 문제가 아니고 두피가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. 두피에 질환이 있거나 두피가 선천적으로 안 좋으면 다운펌을 안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두피 관리를 먼저 해야 되는 게 라고 생각을 합니다, 저는. 그래서 이제 두피 팩 같은 거 있어요. 보습이나 진정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거 같이 사용하셔도 괜찮고, 무조건 일반적으로 다운펌 하면 탈모 온다 막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. 저는 절대 이해가 안 가고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어느 길이에서 이제 다운펌을 어느 정도 기장에서 하느냐인데, 기장이 짧을수록 더 타이트하고 슬림하게 분해해요. 근데 문제는 다운펌의 원리를 보았을 때 뿌리를 꺾는 시술이라고 했잖아요. 기장이 짧으면 꺾인 애들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머리가 그 짧은 애들보다 자라면 이제 금방 뜨죠. 그러니까 슬림하고 타이트하긴 한데 유지 기간이 좀 더 짧다고 느껴지는 거예요. 이제 상대적으로 기장이 길면 꺾인 길이가 좀 기니까 유지 기간이 길어지는 대신에 긴 만큼 처음 눌렀을 때 짧았을 때보다는 조금 부하전, 조금 더 볼륨감이 있는 거예요. 나는 조금이라도 유지기간을 좀 늘리고자 하면 좀 길게 하는 상태에서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, 나는 뭐 자주 해도 좋고 깔끔한 게 좋으니까 자주 해도 상관이 없다, 그러면 짧은 기장에서 하시면 돼요. 근데 이제 기장을 정하는 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얼굴형이 더 중요해요. 사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옆머리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걸 보잖아요. 그래서 얼굴이 만약 긴 분들이라면 옆에 기장이 무조건 길어야 돼요. 이거는 무조건 길어야 된다는 아닌데 짧은 거보단 긴 게 나아요. 또 상대적으로 얼굴이 둥그렇거나 네모나거나 그러니까 옆으로 좀 펑퍼짐한 분들은 기장이 좀 짧은 게 낫고요. 그러니까 옆이 슬림해야 되냐, 옆이 좀 볼륨감이 있어야 되냐, 이건 얼굴형이 더 크게 결정하는 거라서, 그래도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 짧을 때 더 슬림하다, 하지만 유지기간은 조금 더 긴 게 낫다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얼굴형을 첫 번째로 생각하고서 기장을 설정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영상 혹시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, 제가 꾸준히 질 좋은 컨텐츠와 좋은 정보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혁이었습니다.